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패통탄 총리가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카지노 입장 기준을 예금 5천만 바트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논의는 투자 유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내 카지노의 비중이 10% 미만이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가 연립정부 내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춘폰 두리안 농장에서 38세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5세 친딸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2월 24일 오전 8시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며 산비탈에 위치한 두리안 농장에서 4m의 나무가지에 목을 맨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최소 12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으며 경찰은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2월 23일 피해자인 15세 소녀는 친척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가해자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과 미국이 공동 주최하는 동남아 최대 연합 군사훈련 코브라 골드 2025가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나콜라 차시마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44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에는 태국, 미국, 일본, 한국 등 7개국이 주요 참가국으로 중국과 인도는 인도적 지원 훈련에, 호주는 지휘 통제 훈련에 추가로 참여해 총 30개국이 참가합니다. 주요 훈련은 지휘 통제, 인도적 지원, 야전 기동훈련 등으로 사이버 우주전 대응 역량과 다국적 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콕 대중교통공사가 2월 26일 이사회에서 1,520대 전기버스 임차 사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약 153억 바트이며 2025년에서 2032년까지 운영됩니다.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후 4월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첫 번째 500대를 도입해 대기오염 저감을 목표로 도심 노선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EV 버스 도입은 노후 버스를 대체해 연료비 및 유지보수 비용을 약 70% 절감하고 BMTA의 1,000억 바트 규모의 부채 상환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추가로 1,520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협력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태국에서 신규 법인 8,862개가 설립돼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주요 업종은 건설, 부동산, 음식점이며 해산 기업은 1,431개로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증가해 103개 기업이 총 231억 6천만 바트를 투자했으며 일본, 미국, 중국이 주요 투자국이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동부 경제회랑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71% 증가해 29개 기업이 123억 2,900만 바트를 투자했으며 일본과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2025년 1월 태국 수출은 252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성장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271억 5,700만 달러로 증가해 18억 8천만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산업별로는 농산물 및 가공품 수출이 0.1% 증가했으며 천연고무, 가공 탁고기 등의 품목이 성장했습니다. 반면 쌀과 신선과일은 감소했습니다. 산업제품 수출은 17% 증가하며 컴퓨터 및 부품, 보석장신구 등이 주요 성장 품목이었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수출이 250억 달러에서 28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며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글로벌 무역 긴장과 보호무역 정책 등 외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오품 재무부 차관은 내각회의 후 태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하를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두 번째로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재정 정책만으로 경제를 충분히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플레이션, 환율,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리 정책을 신중히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국 질병통제국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인플루엔자 환자는 13만 1,826명, 사망자는 12명 발생했습니다. 감염 연령대는 5세에서 9세가 가장 많았으며 H1N1 바이러스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부 지역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며 특히 파야오,
람푼, 치앙라이, 푸켓, 치앙마이 등의 감염률이 높았습니다. 올해 감염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을 초과했습니다. 지라유 총리실 대변인이 총리가 내각회의에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각 경제부처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2025년 1분기부터 태국 경제가 최소 3.2% 이상 성장하도록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부 및 상무부와 논의했으며 쌀, 카사바, 옥수수, 파묘, 천연고무 등 주요 작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단장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품종 개선, 기술 도입, 시장 조사 등을 강화해 정부 보조금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불법업 방지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어민 지원과 관련해 총리는 수산청과 농업부의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각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누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연립정부 정당 간 만찬이 불신임 토론을 대비한 자리일 뿐 갈등 해소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정 내 갈등설을 부인하며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정부 운영을 잘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리의 지시를 항상 따랐으며 연립정부 내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신임 토론과 관련해 품짜이타이당은 정부를 지지하며 야당이 명확한 증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장관에게 신뢰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